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주인공은 이지현 씨입니다. 33살 간호사죠.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요. 남편 강민수 씨와 단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현 씨의 여동생 이하영 씨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현 씨는 늦은 시간에 병원에서 퇴근했어요. 간호사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환자들 돌보고 의사들과 업무 조율하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요. 거실이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테이블 위에 A사 용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지현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산 준비물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저귀, 아기 옷, 젖병, 분유, 속삭개.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현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이가 생긴 건가? 그런데 왜 미리 말 안 했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메모였어요. 귀에 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필요한 건 나중에 형부랑 같이 사러 가자. 서명은 하영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형부라고 했다고요. 하영이가 민수를 형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요. 왜 아기용품을 형부랑 사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영이가 왜 임신을 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출산 준비물 리스트가 맞았어요. 그리고 하영이 필체로 적힌 메모도 틀림없었고요. 지현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영이가 임신했다면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형부랑 아기용품을 사러 간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온 거였죠.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죠. 여보, 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지현 씨는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 그거요. 하영이가 친구 부탁으로 알아본 거래요. 친구가 임신했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현 씨는 안도했어요. 그렇구나. 친구 부탁이었구나.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형부랑 사러 간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왜 당신이랑 사러 간다고 했어요? 하영이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워다 주기로 한 거예요. 민수의 대답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지현 씨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영이가 왜 지현 씨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말이죠. 하영이는 29살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원룸도 비싸고 혼자 살기도 무서웠던 거죠. 언니 취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영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했어요. 지현 씨는 마음이 약했거든요. 특히 가족한테는 더욱 그랬죠. 민수도 괜찮다고 했고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얼마든지 같이 살자. 그렇게 하영이는 지현 씨 부부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하영이도 민수도 서로 어색해했고요. 지현 씨도 중간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민수와 하영이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요. 저녁에 TV를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지현 씨는 병원 근무가 불규칙했어요. 때로는 야근을 하고 때로는 응급실 당직을 섰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민수와 하영이는 더 가까워졌던 거죠. 하영이는 원래 예쁜 편이었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고요. 성격도 밝고 활발했죠. 지현 씨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지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처음엔 하영이가 언니를 많이 도와줬어요.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요. 민수도 동서가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좋아했죠. 하영이가 있으니까 여보가 편하겠어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민수의 말에 지현 씨도 고마워했어요. 정말 하영이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야근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전에는 거의 정시 퇴근이었는데 말이죠. 하영이도 알바를 시작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지현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은 다 바쁘다며 밖에 나가 있고요.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모두들 열심히 사는 거니까요. 하영이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졌거든요. 예전엔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었는데요. 이제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드레스나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하영아, 요즘 옷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언니, 알바하는 곳이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입어야 해요. 하영이의 대답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지현 씨는 뭔가 이상했어요. 알바 때문이라기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현 씨가 민수 양복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요.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지현 씨는 늘 하던 대로 민수 양복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세탁하기 전에 주머니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휴지나 영수증 같은 게 들어있으면 빨래할 때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하영이 머리끈이었죠. 검은색 헤어밴드였는데요. 지현 씨가 보기엔 분명 하영이 거였어요. 하영이가 자주 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지현 씨는 순간 멈췄어요. 왜 민수 주머니에 하영이 머리끈이 있는 거죠? 우연히 떨어진 걸 주워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영이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최근 들어 이상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민수의 야근, 하영이의 늦은 귀가, 그리고 변해가는 하영이의 모습. 지현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며칠 후 지현 씨는 절친한 친구 수진을 만났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나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 지현 씨는 최근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하영이의 동거 민수의 야근, 그리고 머리끈 발견까지요.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지현아, 이건 냄새가 나. 진짜로. 그럴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신이 안 서. 내가 아는 탐정 사무소가 있어.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수진의 제안에 지현 씨는 고민했어요. 탐정이라니요. 그게 필요할 정도인가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며칠 후 지현 씨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중년 남성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소였죠. 의뢰 내용이 뭔가요? 남편과 제 여동생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의뢰가 흔한가 봐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지현 씨는 탐정비를 지불했어요. 자신의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민수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가장 긴 일주일이었죠. 민수와 하영이를 보면서도 평범한 척 해야 했거든요. 속으로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는데요.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지현 씨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결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는데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지현 씨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봤어요. 민수와 하영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길거리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심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총 5차례 만났고요. 그중 3번은 모텔에 들어갔네요. 지현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진 속 2사람은 분명 민수와 하영이었어요.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했고요. 지현 씨가 병원에서 야근하는 동안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탐정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지현 씨는 사진들을 가슴에 꽉 안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현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가 하영이를 꼬신 거였어요. 하영이는 아직 어리고 순진하니까요. 기혼자인 민수가 먼저 유혹한 거죠. 그날 밤 지현 씨는 민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이건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지요?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사과를 듣는 순간 지현 씨는 모든 게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민수가 하영이를 꼬신 거였구나. 형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순진한 처제를 유혹한 거구나. 당신이 먼저 손을 댔죠. 하영이는 어리고 순진한데. 지현아, 그게 아니야. 사실은 뭐예요? 더 변명할 거 있어요. 지현 씨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7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친여동생과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예상보다 당황하는 정도가 심했거든요. 그리고 변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지현 씨는 확실한 증거를 더 잡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는 이혼할 때 불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지현 씨는 전자상가에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거였죠. 그리고 집 거실 소파에 몰래 설치했어요. 며칠 동안은 별다른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어요. 평범한 대화들 뿐이었죠. 날씨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그런 것들만요. 지현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두 사람이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집에서는 조심하는 걸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지현 씨가 야근하는 날 밤이었죠. 집에 돌아온 지현 씨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죠. 하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는 정말 순진해. 우리가 뭐라 해도 다 믿어. 그 다음엔 민수 목소리였어요. 하영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요? 언니가 눈치도 못 채잖아요. 아이 생기면 다른 남자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현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남자아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럼 하영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민수 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대화의 분위기였어요. 민수가 주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영이가 더 적극적이었고요. 민수는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형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쩌나, 이혼하면 어쩌나. 당연히 걱정되지. 지현이한테는 미안하고. 미안해서 뭘 어떡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 하영이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형부도 이득이잖아요. 제가 상속받을 시골 땅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언니는 평생 간호사나 하면서 살 텐데요. 저랑 함께 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지현 씨는 녹음을 멈췄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해자는 민수가 아니라 하영이었던 거예요. 하영이가 먼저 유혹했고요. 하영이가 계획을 세웠고요. 하영이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오히려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영이의 목적도 분명해졌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언니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었죠. 언니 남편을 빼앗아서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현 씨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민수에 대한 분노보다는 하영이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친여 동생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난 지연 씨는 하영이를 마주쳤어요. 하영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죠. 언니, 안녕히 다녀와요. 그 순간 지현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언니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현 씨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영이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배신했다면요.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어요. 지현 씨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녹음 파일과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모두 가져갔죠.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것 같았죠. 자료를 보니까 승산이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처제분한테도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지현 씨는 조금 안도했어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임신 여부라든지요. 지현 씨는 하영이가 임신했다는 걸 확인해야 했어요. 녹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현 씨는 하영이 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하영이와 민수가 모두 외출한 사이에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영이 화장대 서랍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임신 테스트기 상자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예약 메모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하영이의 다이어리였어요. 거기에는 지현 씨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언니는 평생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공부도 언니가 더 잘했고 부모님 사랑도 언니가 더 받았다. 이번엔 내가 이기고 싶다. 민수 형부는 생각보다 순진하다.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가면 금세 넘어온다. 언니보다 내가 훨씬 매력적이니까. 언니 앞에서 연기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곧 끝날 거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지현 씨는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하영이가 맞나요? 어떻게 언니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수에 관한 기록들이었어요. 민수 형부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생각보다 빚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 상속 재산을 노리는 거겠지. 형부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다. 하지만 상관없어. 나도 형부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니에게서 빼앗는 게 목적이니까. 지현 씨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도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영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요. 하영이는 언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지현 씨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현 씨는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상자들도 모두 찍었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변호사한테 추가 증거들을 가져간 지현 씨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게 명확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현 씨는 민수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어요. 하영이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수가 정말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금액도 상당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였죠. 남편분이 상당한 빚을 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처제분의 상속 재산을 노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의 설명에 지현 씨는 허탈했어요. 그동안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네요. 남편도 여동생도 모두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횡령 고발도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어요. 지현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었어요. 하영이가 정말 임신을 했는지 말이죠. 탐정을 통해 하영이가 다닌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결과 정말로 임신 8주 차였어요.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하영이는 계획적으로 민수를 유혹했고요. 민수는 빚 때문에 하영이의 재산을 노렸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긴 거였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현 씨는 모든 증거를 준비했죠. 탐정이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하영이 다이어리, 그리고 민수의 횡령 증거까지요. 법정에 들어선 순간 지현 씨는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영이는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피해자인 척했어요. 저는 형부가 자꾸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하영이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영이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현 씨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니는 정말 순진해. 우리가 뭐라 해도 다 믿어. 하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아이 생기면 다른 남자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판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영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 녹음은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영이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음성 분석 결과 조작되지 않은 진짜 목소리라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영이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언니는 평생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번엔 내가 이기고 싶다. 이 부분이 읽혀졌을 때 방청석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하영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가면 금세 넘어온다. 언니보다 내가 훨씬 매력적이니까. 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 차례가 되었을 때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었거든요. 피고인 강민수는 지난 1년간 총 3,2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고의 여동생이 상속받을 시골 토지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횡령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의뢰한다. 피고인 이하영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부모님 재산 상속에서 제외한다. 지현 씨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1년 넘게 이어진 악몽이 끝났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온라인에 올린 거였어요. 형부와 처제 불륜 사건 재판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며칠 만에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퍼져나갔거든요. 진짜 막장 드라마 같다. 처제가 더 나쁜 것 같은데. 언니가 너무 불쌍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대부분 하영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하영이와 민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요. 하영이는 취업이 불가능해졌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말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현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모든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고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